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한평유치위원회가 무안공항으로 통합 예정인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도 유치해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라남도가 전면 감사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언론이 갑질을 한다며 이를 고발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지 개발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지난달 특수법인을 해산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재분리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재분리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결책이 안 보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한평유치위원회가 무안공항으로 통합 예정인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도 함께 유치해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2018년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대신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통합 이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건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의 속도가 붙으면서 광주공항 국내선의 향방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유치에 나선 한평유치위원회 측이 광주공항 국내선도 군공항과 함께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의향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우리 한평군이 취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공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광주시는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광주 군공항에 있는 민간공항은 무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평유치위원회 측의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에 없는 단서를 추가했는데 이처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부 내용을 손볼 수 있습니다. 5년 단위가 아닌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무안으로 통합하기로 한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도 수정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가 협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된다고 한다면 내용 자체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오는 수요일 한평에서는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지 개발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공장 부지 인수 부담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지난달 특수법인을 해산했기 때문인데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로 새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 이전이 물거품되면서 공장 부지에 광주 송정역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세우려던 광주시의 구상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도 만개하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듯한데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날이 포근하진 않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서실 때만큼은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 기온은 그나마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내리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후 들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가뭄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물 절약에도 동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진행해오던 내부 감사는 흐지부지 됐는데요. 감사 대상자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그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부정 사용 문제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관실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감사관실의 설명과 달리 이미 훈계로 끝냈다는 전남도청 내부 공무원들의 익명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훈계로 매듭 지으려 했다가 MBC 보도 이후 다시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보도가 안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됐을 거 아닐까요? 보도가 안 됐다면? 그렇게 마무리됐겠죠. 훈계는 공무원 징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 처분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감사 도중에 육아휴직을 떠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일선 시군 감사부서에서조차 감사 대상자의 감사 도중 휴직을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 일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받다 휴직받는 게 우리 집 감사 끝나고 휴직해야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전남도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이 전남도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감사관실이 자이든 타이든 감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조카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적 사안에 대해 훈계 결정을 내린 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어차피 또 내부 가족 식구들이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과정에서 세금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전남도청 감사관실. 전남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조합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한 MBC를 향해 언론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무관리비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매점에 물품을 살 때는 15%, 매점 계정에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19%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는 물건값도 노조의 매점이 얻는 수수료도 엄연한 세금. 공무원 노조는 수수료가 노조 수익이 아니라 마진, 이른바 거래 차익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 마진이죠, 마진. 1,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원 주고 파는 장사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20% 미만으로 마진을 보고 있어서 그걸 많다고 하면은 매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뿐인데 노조의 매점이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이유로 9%를 더 얹어 총 수수료 19%를 매깁니다. 세금으로 노동조합 매점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탱하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은 없어 보입니다. 19%가 지금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수수료가 결코 많진 우리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낸 성명서를 살펴봐도 매점 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정당하다는 입장뿐 세금이 노조의 특별회계 수입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대한 의혹 해소보다 문제를 지적했던 MBC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도를 갑질로 포장해 투쟁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거리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본 부분 다 파먹고 또 그렇게 가뜩이나 엄청 어려운데 지금. 세금 갖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아싸 나쁜 말로. 에이? 그거는 사실 국가에서 아니 나라에서 쓰는 돈을 지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이런 가운데 익명의 공직자들의 내부 성토가 이어졌던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지난 24일 이후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서버 문제로 인한 접속 불가로 설명했던 공무원 노조 측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노조 홈페이지의 공개 여부는 노조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전남도청 분위기는 공무원 노조와 온도차를 보입니다.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비롯해 노조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중단, 경비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우선 내부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전라남도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의 엇갈린 판단, 시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광천 사거리 일대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자 광주시가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광주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에게 도와주라는 얘기를 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광천 사거리 일대입니다. 여기에 더 현대의 복합 쇼핑몰과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등이 더해지면 안 그래도 복잡한 곳에 복잡함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정부의 우회도로 설치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빛고울대로에서 광주천을 따라 광천 2교까지 3km 길이 4에서 6차로로 확장해 교통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천변 빛고울대로부터 광천 2교 혼잡도로 개선 사업 추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망과 인프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엇이든 요청해라. 내가 교토부 장관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원 장관은 이 밖에도 광주가 선정된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과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광주의 6개 주요 현안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올해 말 정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계좌 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천여 명에게 보낸 김성 장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고발인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김 군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성 군수는 최대한 지인들만 추려서 청첩장을 보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중증 장애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 도박을 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간호하던 중증 장애인의 계좌에 있던 9,900만 원을 무단이체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간병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 사거리에서 버스에 추돌당한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해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아침밥을 굶고 출근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식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격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조식센터 위치를 놓고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 한쪽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근로자 조식센터 간편한 아침 한 끼의 아침 준비 모습입니다. 일찍 출근하느라 굶는 노동자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제공해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식센터는 노동계의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2~3천 원이면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에게 한 끼니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메뉴가 샐러드, 샌드위치로 단순하다는 점, 그리고 센터의 위치가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철도 1호선 평동역이 아닌 하남 산단 외곽에 있는 복지관인 점에 대해 노동계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남공단은 1번부터 9번 도로까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편리성과 아까 접근성, 거점이 과연 이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광주시는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좀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 한 10명 이상 정도 희망한다 하면은 배달까지 같이 할 계획이거든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겠다는 광주시의 이번 정책은 올해 사업을 운영한 후에 성과를 검토해 확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경납고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납고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초 일본군이 주민을 동원해 지금 무안공항 일대에 활주로와 경납고 등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납고가 10기 넘었으나 개간 작업 등으로 하나둘 사라지면서 지금은 6기만 남아 있습니다. 방공포대와 방공호, 통신시설 상당수도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대 식민지 유산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좋은 적이었는데 좋은 자료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렇게 방치되었단 말이죠. 80년 넘게 잊혀졌던 이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이 뒤늦게나마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들 근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올해 연말쯤에 도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무안군에서는 무안군 산지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보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 경납고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주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와 군사시설은 2006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리즘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일제 군사시설도 과거 착취의 상흔이지만 문화재 지정을 통해 후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불거진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친문 비명계 달래기, 특히 호남 비명계 끌어안기에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임선숙 최고위원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당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탕평과 대통합의 계기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가 확정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적이사 19명 가운데 17명이 분리에 찬성해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구원 인력과 재산, 출연금 등의 배분 논의를 거칠 예정이고 광주전남연구원의 모체가 전라남도인 만큼
광주시는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새로운 법인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법안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민주당이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능과 오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양곡관리 법안을 폐기하고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4월 8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앞두고 완도군이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열리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특히 치유 프로그램이 강화돼 청산 완보 스탬프 투어와 플로깅 캠페인, 야간 청산도 탐방 행사인 은하수 투어버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벚꽃도 만개하면서 완연한 봄으로 향하고 있는 듯한데요. 보기보다 날이 포근하진 않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만큼은 포근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 들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가뭄 상황도 심각한 만큼 물 절약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해남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곡성과 구리, 순천에서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은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0도를 웃돌겠는데요. 일교차는 오늘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